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12월 28일 화요일에 2부 방송을 시작합니다. 제가 얼핏 듣기에 한국의 요즘에 날씨가 굉장히 춥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바이러스도 조심하시고요. 추운 겨울에 여러분들 건강 지켜내실 수 있도록 운동도 틈틈이 하시고 비타민도 챙겨 드시면서 건강을 지켜내실 수 있는 현명한 미준 패밀리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추운 겨울날 따뜻한 마음으로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2부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2부 방송에서도 1부에 이어서요. 각종 투자 기관에서 전문가들이 추천해주고 있는 추천 종목 리스트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리스트는 JP 모간에서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JP 모간이 발표한 그 추천 종목 리스트는 제뉴어리 에펙트의 혜택을 입을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뉴어리 에펙트는요, 흔히 연말 연시에 주가가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이는 것이 미국 증시의 일반적인 형상이거든요. 보통 연말에는 산타 랠리라고 부르고 1월 달에 주가가 좋은 추세를 보이는 것을 제뉴어리 에펙트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JP 모간에서 이번에 1월 달에 그러니까 연초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종목들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우리한테 안겨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종목들이 선정되는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JP 모간이 믿고 있다. 이번 그 주식 시장이 경험을 할 것이다. 제뉴어리 에펙트, 그러니까 연초에 주가가 굉장히 좋은 랠리를 보이는 이런 모습을 다시 한번 재현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제뉴어리 에펙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래된 월가의 하나의 이론이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보통 1년을 시작하는 그 초반에 굉장히 좋은 주가의 랠리를 항상 보이고 있다. 이런 추세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JP 모간이 얘기하기를 최근에 들어서 마켓의 셋업이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어떠한 부분에서 그러냐면요. 하이 베타 스톡, 그러니까 베타 지수가 높게 형성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그런 시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타 지수는요, 제가 예전에 미국 주식 분석 끝판왕을 보내드릴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의 그 변동성보다 높은 그 주식의 변동성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그런 지수거든요. 베타 지수가 1.0이면 시장의 변동성과 비슷한 그 변동성을 가진 종목을 얘기하고요. 만약에 특정 종목이 베타 지수가 1.0 위로 형성이 되면 굉장히 변동성이 큰 주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이 베타 주식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는 얘기는 변동성이 큰 주식에 투자라는 얘기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변동성이 크다란 종목들은 하이 모멘텀 스톡이다. 즉 모멘텀을 한번 받으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거나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볼라틸리티, 즉 변동성이 시장의 지수보다 높게 형성이 된다는 것은요, 주식이 오를 때, 상승장일 때는 굉장히 커다란 폭으로 올라가고, 시장이 만약에 하락장에 접었으면 더욱더 많이 떨어진다. 따라서 위아래로 굉장히 올라가고 내려가는 폭이 크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그 하이 베타 그 종목들은요, 세큘러 그로스 섹터에 소속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세큘러라는 것은 이제 경기 순환을 타지 않는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이제 성장주들이 이렇게 경기에 타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섹터에 들어가 있는 하이 베타 스톡에 투자를 하면 이번에 굉장히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요, 굉장히 큰 폭으로 셀오프를 당했다는 겁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진 성장주들이 많다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그 많이 떨어진 종목들 중에서 많은 종목들이 사실 펀더멘탈 쪽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 종목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 때문에 많이 변동성이 큰 주식이기 때문에 떨어졌지만 펀더멘탈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찾아서 투자하면 굉장히 좋은 추세를 연초에 보여줄 것이고, 이렇게 연초에 상승장 랠리가 펼쳐질 때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많이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여기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추천되고 있는 종목은요, 칼바나입니다. CVNA가 티커네임이고요. 지금 52주 그 하이, 가장 최고점에 비교를 해보면 36.9%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반등이 지금 예상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멜시입니다. ME티커네임이고요. 34.5%, 모더나가 mRNA 49.5%나 지금 최고점에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번째는 뉴포트리스 에너지 NFE고요. 62.3%나 떨어졌습니다.
아작스가 지금 NVAX인데 44.7%, 펠로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77.9% 하락한 상황이고요. 선런이 65.5%, 텍사스 퍼시픽 랜드가 30.7%, 언더 아머가 25.4%,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스틸이 25%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 칼바나가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최근에 영국에 이주를 해서 아이들의 그 통학이라든지 학원 같은 데 이제 데려다 주기 위해서 자동차를 하나 구입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는데 새 차를 살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전기차의 시대가 도래를 할 텐데 지금 전기차를 산다는 것은 굉장히 좀 무모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따라서 자연적으로 이제 중고차에만 관심을 가지게 됐고, 칼바나가 바로 이 중고차를 판매하는 이커머스거든요. 앞으로 굉장히 좀 한 단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뭐 3년에서 길게는 5년 정도는 칼바나의 비즈니스가 굉장히 커다란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소비자들이 아마도 새로운 차를 구입하기는 조금 꺼려지고, 그렇다고 또 전기차를 사기에는 조금은 좀 불편한 점이 아직까지는 있잖아요. 따라서 전기차를 구입하기 전에 3년에서 5년 정도 탈 만한 중고차를 찾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칼바나의 주가가 앞으로 고공행진을 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읽어볼 기사에서도 추천 종목이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추천 종목들은 골드만삭스에서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가 보기에 앞으로 소개될 이 종목들이 굉장히 좀 높은 프로핏 마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70% 이상 랠리를 보일 것이다. 이러한 제목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자, 골드만삭스의 글로벌 컨빅션 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글로벌 컨빅션 리스트라는 것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좋은 주식을 모아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자, 여기에서 소개가 되는 종목들은 모두 다 하이 프로핏 마진, 따라서 굉장히 순이익률이 높은 이런 종목들만 포함이 되는 것 같고요. 거기에 굉장히 좀 시어리어스한 포텐셜 업사이드가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12개월 동안 굉장히 큰 폭으로 주가가 점프를 할 가능성이 있는 이런 종목들만 우리한테 추천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첫 번째로 그로스 마진이 나오는데요. 아까 프로핏 마진이 좋기 위해서는 그로스 마진을 먼저 봐야 한다. 그로스 마진은 우리가 총 수익이라고 보는 거고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것처럼 매출에서 이 매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필수적인 비용, 우리가 코스트 오브 세일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이 코스트 오브 세일즈를 제외하고 남아있는 수익을 우리가 총이익, 즉 그로스 마진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그로스 마진은 퍼센티지로 표시가 되는데 레비뉴 중에서 남아있는 부분이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것이다. 앞서서 제가 설명해드린 그 부분이 지금 영어로 나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그로스 마진이 프로피타빌리티를 측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로스 마진이 굉장히 좋다면요,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 이 기업의 프라이싱 파워가 높아질 수 있다. 프라이싱 파워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능력이다. 어떠한 능력이냐면 유지하거나 아니면 가격을 높일 수 있는 능력이라 그러거든요. 자, 이 얘기가 뭐냐면 디맨드의 그 감소가 없듯이 우리 보통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높은 가격 때문에 사지 않을 가능성이 생기는데, 만약에 특정 기업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유달리 좀 경쟁력이 높다면, 아니면 독점 기업이라면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어쩔 수 없이 소비자의 선택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잖아요.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 기업의 상품은 가격 결정력이 있다, 프라이싱 파워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좀 팽배하는 이러한 그 환경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프라이싱 파워를 갖춘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이렇게 그 그로스 마진이 높은 주식들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추천해주고 있는 종목들은요, 4종목이 있는데 4종목 모두 그로스 마진이 50% 이상 되는 굉장히 건강한 총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70% 이상 현재 주가에서 목표 주가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앞으로 랠리가 굉장히 커다랗게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종목 4개를 우리한테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추천되고 있는 종목은 액티비전 블리자드고요. 액티비전 블리자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죠.
직장 내 희롱이라든지 이러한 문제 때문에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됐었는데 어쨌든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좋은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골드만 같은 경우는 지금 그로스 마진이요 75.3% 정도 액티비전이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를 하는 것 같고요. 프라이스 타겟이 111달러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주가에서 무려 70%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지금 기대를 하는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니팩처링 컴퍼니입니다. 우리가 줄여서 TSMC라고 부르죠. TSMC의 그 총 수익률은요 51.5%로 굉장히 건강한 상태고요. 프라이스 타겟을 1000달러가 넘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1028달러를 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현재 주가에서 약 70% 정도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추천되고 있는 종목은 한국 기업이 나왔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거주를 오랫동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기업이긴 한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아마도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그 메디칼 디바이스 장비를 만드는 이러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골드만삭스가 보기에 69.7%라는 정말 좋은 총 수익률을 만들어낼 가능성 있는 기업이고요. 목표 주가가 19,200원이 나와 있는데 19,200원까지 올라간다면 현재 주가가 지금 7,000원이 좀 넘어가는 수준인 것 같아요. 따라서 147%나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차이니즈 레스토랑 체인이 나옵니다. 지우라는 기업인데요. 자, 골드만삭스가 62.8%의 총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고 타겟 프라이스가 30일 홍콩 달러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주가에서 130%가 넘어가는 멋진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자, 이렇게 네 종목이요. 총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확장되고 있는 이런 투자 환경에서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일 수 있고 현재 목표 주가와 현재 주가의 차이가 70% 이상 되는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기사에서도요, 우리가 2022년 들어서 좋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이 종목에는 꼭 투자를 해야 한다는 추천 종목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소개되고 있는 종목들을 추천해주고 있는 투자 기관은 월프 리서치입니다. 자, 이번에 월프 리서치에 따르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인포메티카, 세일즈포스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어떠한 주장인지 한번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인포메티카, 노비포, 줌인포 테크놀로지 그리고 세일즈포스 이렇게 5종목이 월프 리서치가 추천하고 있는 탑 소프트웨어 픽이다. 이번에 가장 좋은 종목이다라고 지금 우리한테 리스트로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준비가 돼 있다. 이제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거죠. 미닝풀 컴백이라는 것은 지금 많은 폭으로 주가가 하락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폭으로 다시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중에 몇 종목들은 굉장히 커다랗게 급등할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염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월프 리서치의 애널리스트 이름은 알렉스 주킨이고요. 자, 이분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이번에 선정한 5개 종목, 탑픽의 대부분의 종목들, 올이니까 이제 다 그렇죠. 모두 다 굉장히 건강한 캐시플로우 멀티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많은 캐시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잉여 현금이 넘쳐나는 이런 종목들이 좋아 보인다라고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부터는 중요한 것이 더 이상 그냥 성장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아무래도 성장 주식이 조금 어려운 추세를 보일 수 있는 이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시장에 풀리는 자금이 줄어들고 그리고 줄어드는 것은 아니죠. 더 이상 현금을 풀지 않는 것뿐이죠. 어쨌든 현금의 유동성이 예전만큼 계속 확정되지가 않고 거기에다가 금리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는 성장이 다가 아니다. 성장의 모습만 보고 투자해서는 안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종목들이 앞으로 2022년에 굉장히 큰 폭으로 반등을 이룰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인베스터들이 이제 그로스 성장 주식에서 빠져나가서 어디로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요. 마진이 좋은 종목 그리고 에피션시라는 것은 효율성을 얘기하거든요. 즉 비용을 굉장히 잘 컨트롤하는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분을 굉장히 좀 잘 조절할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마진, 순이익이 굉장히 좋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업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물질적으로 사용할 비용이 적게 들기 마련이잖아요. 따라서 이들 기업은 얼마든지 세일즈 앤 마케팅이라든지 연구 개발 비용을 줄임으로써 영업이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러한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주킨이라는 애널리스트에 의하면 투자자들의 한 41% 정도가 소프트웨어의 그 섹터를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느끼고 있다라고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비해서 2022년에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 투자자가 41%나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결과는요, 서베이의 결과라고 하는데 무려 120개가 넘는 이러한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투자자들한테 지금 이번에 서베이를 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2022년에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좋은 주가의 추세를 보일 거라고 기대한다.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를 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살펴볼 리스트는요, MKM 파트너즈에서 안겨주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MKM 파트너즈에서 추천하고 있는 종목들은 총 8개의 섹터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8개의 기업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우리한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종목들이 선정됐는지 직접 한번 살펴보시죠. 자, MKM이 얘기하기를 지금 우리는 유지하고 있다. 프로리스크 에퀴티 얼로케이션이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주식 투자에 상당히 많은 할당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보통 이제 투자 기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자산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분산 투자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0년 국채도 갖고 있고 2년 국채도 갖고 있고 아니면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도 있을 것 같고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 상의 비중도 있을 것 같고 주식 투자도 하고 있고 주식 투자도 또 미국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주식을 갖고 있는 그런 투자 기관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전반적인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프로 리스크 에퀴티니까 그 위험성이 높은 주식에 굉장히 많은 그 자산이 할당돼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의 리턴 같은 경우는 에버리지를 밑돌 것이다. 우리가 보통 이제 S&P 500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10% 정도 역사적으로 계속 올라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2022년에 MKM이 보기에는 아마도 10%에 미치지 못하는 약간은 저조한 실적이 나타날 것이다. 시장 지수가 이렇게 좀 약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기로는 굉장히 많은 그 기회들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스톡 스페시픽 레벨이니까 우리가 만약에 종목만 잘 선택을 한다면 좋은 수익을 올릴 가능성은 여기저기에 남아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좋아 보이는 부분은 뭐냐면요. 시그니컬 리커버리 컨티뉴니까 아무래도 경기 순환 주식들이 이제 바이러스가 좀 떠나버리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종목을 선택할 때 중요한 두 가지의 좀 키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밸류에이션, 두 번째로 퀄리티 오브 어닝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실적이 굉장히 건강하게 잘 나오는 주식, 그리고 동시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아서 저렴한 주식을 선택을 해야 우리가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총 8개의 주식을 8개의 섹터에서 지금 우리 하나로 정리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2022년 최고의 종목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다소 생소한 이름입니다. 큐라리프 홀딩즈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티커 네임을 봐서는 아마도 미국 주식이 아닌 것으로 나와 있죠. 프라이스 타겟이 20 캐나다 달러입니다. 따라서 캐나다 종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로얄 더치 쉘이 나와 있습니다. 프라이스 타겟이 78달러가 나와 있고요. 세 번째로 추천되고 있는 종목은 아치캐피탈이고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고 ACGL이 티커 네임입니다. 프라이스 타겟이 50달러가 지금 부여되고 있고요. 자, 네 번째로 제가 투자하고 있는 우버가 등장을 했습니다. 우버 같은 경우는 티커 네임이 UBER이고요. 타겟 프라이스가 62달러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진가고요. ZNGA가 티커 네임. 여섯 번째로 스타벅스가 선정이 됐습니다. SBUX, 그리고 프라이스 타겟이 130달러에 굉장히 좋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자, 일곱 번째로 추천되고 있는 종목은 카프리 홀딩즈입니다.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돼 있는 종목이고요. CPRI가 티커네임, 프라이스 타겟은 $85입니다. 마지막 8번째로 추천되고 있는 종목은 델타 에어라인이고요. 프라이스 타겟이 $54에 이릅니다. 자, 이렇게 8가지의 종목이 MKM이 보기에는 가장 좋은 주가의 상승을 도모할 수 있는 8개의 섹터의 대표 주자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스트가 아니고요. 한 종목이 추천되고 있는데 이번에 투자기관에서 추천하고 있는 종목은 바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 굉장히 커다란 수혜주가 될 것이다. 어디에서 수혜를 받냐면요.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혁명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디지털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디지털 혁명에서 많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아마존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아마존의 주가가 굉장히 좀 힘든 한 해를 겪었다. 지금 나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올해 2021년에 아마존의 주가는 7% 정도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자, 이 수치를 S&P 500의 평균 상승률과 비교해 보면 S&P 500은 올해 들어서 27%나 껑충 뛰어 올랐거든요. 따라서 시장 지수에 비해서 굉장히 좀 초라한 성적표를 제출한 것이 아마존의 주가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의 주식은요, 내년에 다시 한번 힘을 낼 준비 체제를 갖췄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마존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있는 투자 기관은요, 모네스 크리스피 할츠고요. 여기에 애널리스트인 브라이언 화이트라는 전문가가 다음과 같은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화이트라는 전문가에 의하면 아마존의 지금 바이레이팅 매수 의견을 주고 있고요. 목표 주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4,500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현재 주가에서요 30% 이상 껑충 뛰어오를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마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팽창을 해왔다, 밸류를 높여왔다라고 이해하면 되는데요. 아마존이 AWS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여기에 많은 고객들이 있잖아요. 이 고객들이 받고 있는 밸류를 계속해서 팽창시켜 왔다는 것은 가치를 높여왔다, 서비스의 그 질을 높여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총 84개라는 존, 그리고 26개에 이르는 지역적인 리전, 그 지역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AWS 클라우드 서비스인데요. 자, 그러면서 총 200개가 넘어가는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갖춘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커스터머의 수는 수백만 명에 이른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몇 년에 걸쳐서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도달의 범위를 넓혀 나갔다. 그러니까 지역을 뛰어넘고, 그리고 이제 존을 넘어서는 이러한 확장 추세를 굉장히 가속화시켜 왔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 쪽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다양한 그 솔루션을 개발해 왔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온프레미스, 그러니까 클라우드 바탕뿐만이 아니라 회사 내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서버까지도 커버를 해주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이제 가속화되고 있는 그 추세에 맞춰서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사물 인터넷이 이제 많이 보급이 되면 당연히 이제 그 엣지 컴퓨팅이 필요하잖아요. 이러한 부분에도 많은 그 진출을 이미 해놓은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AWS 쪽만 좋은 것이 아니고요. AWS 외에도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커머스도 좋다고 지금 예상을 하는 것 같은데요. 많은 혜택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셔퍼들이, 우리와 같은 소비자들이 이번에 홀리데이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폭으로 지출을 늘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토모티브, 그러니까 반도체가 부족해서 살 수 없었던 자동차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요, 리테일 세일즈가 매출이 지금 8.5% 정도 전해에 비해서 지금 올라간 상황입니다. 11월 1일부터 12월 24일에 지출 내역을 분석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리테일의 온라인 쪽만 따로 띄워보면 오히려 더 상승 추세가 가팔랐죠. 무려 11%나 작년 비해서 그 지출 비용이 늘어났다. 따라서 4분기에 발표가 나올 때 아마존이 굉장히 좋은 어닝 발표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사업 부분, AWS 그리고 이커머스의 골고루 좋은 소식이 지금 기대가 되면서 아마존이 내년에 좋은 주가의 상승을 도모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메가테크 기업, 즉 빵 기업에 대한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준비를 해라, 빅테크 기업들이 커렉션, 조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2022년 얼리니까 아무래도 2022년 초반에 빅테크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폭으로 주가가 빠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자, 루프 벤처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애널리스트 이름 진 먼스터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건데요. 자, 이분이 이제 날카로운 지적을 많이 하시면서 굉장히 좀 인정받는 그런 애널리스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분들이 이번에 경고를 해주고 있다. 투자자들한테 어떤 경고를 지금 날리고 있냐면, 네 자신을 준비해라. 어디에 준비를 해야 되냐면 잠재적으로 지금 포텐셜이 있다. 어떤 포텐셜이 있냐면요, 커렉션이 커다랗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2022년 처음 세 달, 그러니까 1월달, 2월달, 3월달 이렇게 세 달 안에 빅테크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아무래도 그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게 되면 밸류에이션이 수축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흔히 하이플라잉 스탁이라 그러죠. 굉장히 높게 날아가고 있는 테크 주식들이 많은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하는 거죠. 자, 먼스터라는 전문가들과 보기에는 페드에서, 페더럴 리저브는 연준이죠. 연준의 그 다음 폴리시 미팅이 있는데 이 미팅이 아마도 잠재력 있는 카탈리스트가 될 것이다. 촉매제가 된다는 거죠. 어떠한 촉매제가 되냐면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커렉션, 조정장이 시작될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좀 밸류에이션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테크주 위주로 많이 떨어질 거라는 거죠. 자, 페드의 미팅이 언제 잡혀 있냐가 중요하겠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월 26일 날 다음 미팅이 잡혀 있거든요. 따라서 진 먼스터가 보기에는 1월 26일을 앞뒤로 해서 조정장이 시작될 거라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자, 루프 벤처즈의 파운더, 이분은 이제 그 파운더이자 최고 CEO를 맡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분이 이번에 예상하기로는 애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낼 것이다. 다른 빵 기업에 비해서 아마도 적게 떨어질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마디 덧붙여서요. 루프 벤처즈의 파운더, 창립자이기도 하죠. 이분은 진 먼스터가 얘기하기를 그중 와중에서도 애플은 그나마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빵 기업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애플은 $250까지 앞으로 몇 년 안에 올라갈 것이다라고 굉장히 후한 점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주가가 176, 177을 왔다 갔다 합니다. 따라서 250까지 올라간다면 40% 이상 앞으로 2, 3년 안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스터가 지금 특별하게 하이라이트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이 밸류에이션이 있는 그런 주식들,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라든지 넷플릭스, 엔비디아, 테슬라, 리비안 이런 테크 주식들은 아마도 상당히 많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조정의 시기는 연준의 다음 미팅부터가 될 거라고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롱텀을 보면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이분 역시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자, 루프 벤처즈의 매니징 파트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립자이자 매니징 파트너인 먼스터가 보기에는 메타버스가 굉장히 좀 중요한 한몫을 할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메타버스가 결국에는 우리의 그 시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앞으로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소비 활동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점점점 늘어날 거라고 보는 거죠. 지금 우리가 소셜 메디어에 가서 상당히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처럼 향후에는 메타버스에 가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소비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메타버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고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테크 주식들이 상당히 좋은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한 5년에서 그 이상까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5년에서 한 10년 정도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그뿐만이 아니고요. 먼스터라는 전문가가 보기에는 오토노미 그리고 셀프 드라이빙 자율주행차가 이제 나타나게 될 거 아니에요. 자, 이 부분 역시도 테크 주식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메타버스 그리고 자율주행이 상당히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메타버스와 그 자율주행에 기여를 하고 있는 많은 테크 주식들이 엄청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장기적인 긍정적인 견해를 표시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런 단기적으로 조정이 왔을 때는 우리가 줍줍을 하면서 장기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부 방송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오미준님과 함께 준비한 영상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톰 리가 등장을 합니다. 톰 리의 개인적인 주가가 완전히 급상승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분이 한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올해 말이 되면 S&P 500이 4,800으로 마무리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S&P 500의 주가가요. 4,791입니다. 거의 다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며칠 동안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4,800을 넘는 주가 아니면 4,800
4,800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주가로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텀리가 몇 달 전에 얘기했던 4,800이라는 S&P의 주가가 정확히 일치하는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거든요. 자, 그래서 톱니 선생님께서 과연 내년 초에는 어떠한 그 전망을 하고 있는지 내년에 대한 전망도 들어보는 것이 굉장히 좀 재미있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앞에 기사에서 진 몬스터 같은 경우는 내년 초에, 그러니까 1월달, 2월달, 3월달 사이에 커다란 조정이 올 것이고, 이러한 조정에 가장 좋지 않은 그 모습을 보일 종목이 바로 빵 주식이다, 메가테크 기업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은 영상을 여러분들께서 시청해 보시면 그 정반대의 예측을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1부, 2부로 나누어져서 방송된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도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소식들 잔뜩 모아서요,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추운데 감기 꼭 조심하시고요.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Let's move beyond just giving you credit and saying you've been right and saying 4,800 is your target and we're basically there. Let's talk about sustainability. How sustainable is this move, Tom, and for how long? Scott, as a sort of, let's say, our base case, because I know we're into year-end dynamics and everything is unpredictable, especially COVID, I think the rally we're seeing has a lot of fuel. Because we know after Thanksgiving, when Omicron was first reported, that there was widespread panic and hysteria. AAII retail sentiment got to the lowest readings all of 2021. Hedge funds raised more cash, and their cash balances reached the highest levels in all of 2021. So there was so much panic following Omicron hitting, people essentially positioned it as if the market was crashing. So I don't think the rally in the last 5 days has put much cash to work. And I think on balance, the Omicron data is going to look better. Our data scientist, Tireless Ken, is actually forecasting the cases to peak in early January. And I think that means the market's already bottomed in, maybe it's 5,000 in early January. Yeah. Then what happens? Because if your scenario plays out and your technician's scenario plays out, I've got Jay Powell and company to worry about. That's right, Scott. I think 2022 is really treacherous. So if we are at 5,000 in January, we could be down by June from there. But I do think for the full year next year, it's a double-digit year, partly because, we're still in a solid expansion. Monetary tightening doesn't kill bull markets, but it creates a lot of volatility in front of it. So I think if the Fed liftoff is in the summer, by December, the markets can look a little bit past that. And so I think we're still up 10% for the year. I mean, I'm trying to get beyond. I think 2022 is really treacherous. I mean, that's what's going to be cut, right, and spliced out of this interview. And people are going to talk headlines that, Tom Lee thinks you can get out of 21 and into 22 with a bang, but then you could have some real issues. If you think that it's going to be treacherous, and once the Fed starts to get a little more aggressive, let's say by the summer, June, as you say yourself, what kind of pullback do you think we're going to have? Scott, as you know, in the past 12 months, we had 4 corrections of 4% or more, but every time it felt like the sky was falling. So in 2022, in the first half, I think the possibility of a drawdown closer to 10% is probable. And so I think people are going to be in widespread panic, but that would be a buying opportunity. And then in terms of positioning, I think that's why FANG is our second favorite sector in 2022. Interesting. Joe, you have a question for Tom Lee? I do. Tom, you mentioned FANG, and given the significant contribution that it provides, if you are going to have a 10% double-digit decline, wouldn't we ultimately have to see the weakness that we have not seen in those mega cap type stocks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Yeah. Joe, that's a great question because, you're right. FANG is, the market's eventually is becoming increasingly FANG. Tech
and comm services is more than 40%. FANG earnings next year are going to grow 30%, and PEs fell in 2021. So I think PE expands next year for FANG, and actually PE derates and re-rates every other year. So our base case sort of is FANG's up 30% or more. But I think it means that if there's panic around inflation and Fed tightening, the rest of the market takes it on the chin pretty hard. So I think FANG is pretty solid in the first half, and then everything else looks really shaky.